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특검이 오늘 한국국제협력단과 3일 회계법인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와 통일교 그리고 캄보디아 개발 원조 의혹 때문인데요. 통일교는 건진법사를 앞세워서 김건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죠. 그러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은 2배로 뛰었고 특정 기업이 이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비선 실세, 종교 세력까지 이들은 권력의 그늘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국정은 봉헌되고 외교는 로비장이 되었습니다. 까도 나오는 이 혐의들, 김건희 구속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 힘내라. 7월 2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증세 정책 기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법인세 인상안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법인세 25%로 인상하느냐가 이제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책의 제1 관심사가 경제 회복시키는 거고 살림살이 낮게 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는 보수 정부냐 진보 성향 정부냐에 따라서 항상 논란이 있어 왔는데 원래 25%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 윤석열 정부 때 이걸 1%포인트 낮추어서 24%포인트로 낮췄는데 요번에 다시 원상복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25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아주 큰 회사, 우리가 뭐 대기업 또는 재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쪽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전체 기업들을 다 일률적으로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항상 말이 맞느냐? 감세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국부와 성장 쪽으로 가자라는 게 보수에서 늘 대놓고 해온 말이고 우리 법인세가 그렇게 높은 것 아니고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매우 비슷한 것이고 그 법인세를 원상복구 또는 그러니까 1%포인트이지만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형성되는 재원을 가지고 복지나 기타 다른 쪽에 필요한 그리고 경제에서도 정부나 공적 영역이 힘을 좀 더 많이 쏟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쪽에 재원으로 삼자. 즉 세상이나 경제를 보는 철학의 차이가 조금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재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24%에서 25%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 그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에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양도 차익을 거둔 사람 중에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건 그렇겠죠. 맞죠. 네, 네. 이제 큰 손뿐만 아니라 준 큰 손들도 꽤 포함이 되긴 할 텐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논란이나 각자 입장과 이해에 따라서 얘기는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으로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조금 필요한 건 올려서 빵꾸 나 있던 빵꾸가 좋은 어휘의 뉘앙스의 어휘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빵꾸가 나 있어요. 세수 펑크 말씀이시죠? 네, 펑크. 예. 윤석열 정부 때 빵꾸 말고 펑크. 펑크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2년 사실 수십조였어요. 맞아요. 펑크난 53조 뭐 45조 예, 이랬다고요. 맞아요. 1, 2조가 아니고 예. 빵꾸가 아니고 펑크. 펑크. 그래서 세금 올린다 그러면 인기 떨어질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출범한 정부가 왜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어요. 예, 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정확한 나라 살림살이 형편은 제대로 알릴 건 알리고 펑크난 부분을 계속
방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데 돈을 쓰기 위해서라면 세금이 늘려야지.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세입 세출의 원칙이잖아요. 예. 들어오는 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펑크가 잔뜩 나 있어서 안 그래도 적자 마이너스 상태인데 하다못해 지금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그 민생 회복 쿠폰 그 뭐지? 네, 민생 회복. 네. 경기 회복 그거 네. 지원금 네. 그런 걸 하려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복지나 어려운 분들 사회 안전망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송파 세모니어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치고 울었습니까? 우리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얼마 전에 익산 세모니어도 또 있었잖아요. 지금 예. 아직 보도는 안 되었지만 어딘가 이 땅 어디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야, 그거 뭐 한두 집안 사람 그 사람들 게으르고 못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나라가 신경 써? 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 대한 반항이죠. 반기인 예.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니까 버텨낼 수 있는 수준에서 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긴 해요. 이거 가지고는 좀 더 논란이 이루어질 테니까 각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국회의 논의 과정도 보긴 하십시다.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의 증세는 솔직히 말하고 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말씀대로 이제 증세로 선회한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감세 정책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말씀하신 감세라는 게 있는 사람 재벌들 대로 초부자 세금 감세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깎아준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 세수 펑크가 59조, 네. 29조 이렇게 23년, 24년 이렇게 각각 수십조의 펑크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이제 메꾸는 역할에서 증세 선회가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슈퍼리치들 재벌들 조금 깎아주면 그거 엄청나게 액수로는 크거든요. 예. 그거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증세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민생 회복 쿠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 전 국민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복지와 민생 회복 긴급 지원 회복 자금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사안에 따라서는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두텁게 라는 거 저는 몇몇 분야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일률적으로 15만 원은 아니고 아주 어려운 분들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45만 원이고 경제 소득 상위 10%들은 1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약간의 차등을 두긴 했지만 이것을 돈이 아니라 1년 매출 10억 이하의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의 쿠폰으로 주는 이유는 써라. 넉 달 안에 써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겨운 자영업자들 일단 좀 돕자. 그 개념이니까 왜 없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퍼주기만 해.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 보수에서는 늘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제발 이거는 그 뭐 선별적 복지 그 논쟁에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학습이 돼 있고 영영하시고 훌륭하시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주변에서라도 혹시 야 퍼주기다 이런 말 하면은 요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별복지냐 전체복지냐 차등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예. 돈 돌아가게 하자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자는 이거는 경제 정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역 경제에 돈을 풀어서 그렇죠. 돈이 순환되도록 하면서 지금 이제 지역 경제 그 낮아진 지역 경제의 그 상황을 좀 높이자. 뭐 이건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상황입니다. 하는 복지 문제가 아니고 아니다. 예. 계엄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나라 살림이 영 형편없이 돌아가다가 계엄 6개월 동안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예. 마이너스 성장이란 게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해요. 생산도 줄어요. 그러면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소비도 줄어요. 이 세 가지가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거 일단 멈추게 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한 13조쯤 이번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풀자 이렇게 오늘 말 있고요. 빵꾸 때문에 혼나고 났더니 더 그러네. 그 13조 원이 어떻게 보면 크지만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 59조까지 세수 펑크가 났었던 걸 생각하면 네. 이 13조를 풀어서
승수 효과를 생각하면 이건 버리는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생산, 투자, 소비 이거를 선순환시키는 것. 네. 이런 증세 기조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힘 쪽의 논리겠죠. 네. 경제 위축 때문에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들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하는 말인데요. 네. 1%면 1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칩시다. 그럼 1억 원이에요. 그럼 99억 원이라는 수입이 아직도 있는데 예. 그게 그렇게 대기업 재벌들 24%에서 25%로 복귀시키는 것에 사생을 매달아야 할 만큼 거대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약 30, 40대 대기업 집단 상위 3, 40개 정도의 1%는 그런 거 아니고요. 자체 절감이나 기술 혁신이나 예. 환율, 환차손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함으로써 충분히 저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항상 슈퍼리치들의 돈을 세금을 깎아주는 쪽에만 관심을 두고 가진 자 측에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1% 복귀시키는 게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건데 왜 이 사람들은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지 되묻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 같아요. 경제의 네. 선순환 구조를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인상은 오히려 이득이 크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체 국민 네, 경제 맞습니다. 차원에서 보자면 예.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협상이요.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5%에서 15%로 좀 낮췄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2+2 한미 협상이 돌연 오늘 취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혹시 한국을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측의 진짜 의도가 뭔지는 아직은 취재가 좀 덜 된 것 같고 정부에서도 완벽한 파악은 못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번 한미 협상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 협상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산자부 장관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떠나기 85분 전에 미국에서 이메일을 한 통 보냈어요. 네. 우리 측, 그러니까 미국 측 대표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 긴급한 일정이 생겨서 오지 마십시오.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취소합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단 어마어마한 결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85분 남겨놓고 비행기 떠나기 불과 1시간 20분 남겨놓고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를 해버린다? 만약에 좀 늦게 하거나 이메일을 뭐 늦게 받 일단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것이고 둘째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시간에 딜레이가 있었다면 이미 비행기를 타서 미국 가고 있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미국 내려서 그냥 허탕 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럼 미국이 왜 이런 결례를 감행했을까? 솔직히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돌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일을 거침없이 해대는 거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스콧 베선트라는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정말로 무슨 긴급한 일정이 생겨서 피치 못해서 이러는 것인지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웨덴에서 미중 관세 협상도 하거든요. 여기 미중 관세 협상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당연히 필참 멤버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 멤버로서. 그렇다고 보면 한국 측과 뭔가 물밑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카드를 우린 하고 싶어. 저쪽에서도 뭔가 얘기를 했겠죠. 오가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내건 카드와 이 직전에 타결된 일본 15% 선. 걔들이 볼 때는 미국에서 볼 때는 일본이 좀 더 슈퍼파워에 가깝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동일 티켓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국부나
뭐 1인당 GDP 이런 게 엄청나게 커졌고 1인당 GDP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앞지른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입만 열면 한국은 부자나라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왜 저기 해야 되느냐고 뭐 100배 올리자는 등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마 모종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결례를 감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제 추측이 불행하게도 맞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을 지켜야겠다. 그다음에 국민적 자존감에 입각한 외교를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자존감마저 내팽개쳐가면서 구걸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뒤에는 강력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힘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군 주둔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돈을 해마다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 택도 없는 소리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초호화판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는 기지입니다.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지었잖아요. 그 걔들이 치해법권으로 미국 영토처럼 쓰고 있는데 아니 다달이 얼마를 받아야지 우리 땅에 오히려 돈을 더 내라? 그냥 그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배수진도 칠 각오를 하고 미국과 셈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관철해야 할 원칙 이런 것들은 제발 좀 해야지 언제까지나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지금 흥분해서 기분 좋자고 한번 대거리 한번 질러보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의 관계는 정립이 대등한 쪽으로 분명히 재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네. 미국 정부 바뀔 때마다 우리가 거기 눈치 보고 거기서 기침하면 우리 감기 걸리고 뭐 홍역 걸리고 막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국의 경제 회담 분명한 외교적 관세 협상, 외무 협정에 관한 건데 이거를 85분 전에 이렇게 취소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기싸움 내지는 협상의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기싸움이나 네. 협상의 전력을 이렇게 하면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죠. 네, 우리가 뭐 미국 댓글에서 종이에요? 영희님이 도란프가 꼼수 부리는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셨고 스튜던트 001님께서 일본은 쌀 개방하고 거의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영희님도 계시고 말복박님도 오셨고 허풍 트럼프 이렇게 말씀도 하셨네요. 네, 119 특수구조대 님도 계시고요. 차미런 님도 오셨네요. 포근이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지각하셨네요. 네. 참고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간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네. 사실 좀 흥분되는 대목도 있긴 했고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을 지키고 우리 요구는 분명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외교에서. 그리고 현재 산자부 장관과 산자부 소속의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가 있어요. 아마 이쪽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는 보되 서령 속속들이 모른다 해도 우리가 허겁지겁 당황할 필요는 없고 다만 문제는 8월 1일이 미국이 정한 협상 기한이었잖아요. 딱 예.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귀추 주목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